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뉴스는 쉴 새 없이 쏟아지고 SNS는 사람들의 말과 삶으로 가득 차며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소란 속에서 문득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독이 불쑥 다가오는 그 찰나, 우리는 스스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홀로이고 죽을 때도 홀로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내면의 질문과 고통은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고독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와 같은 질문은 타인이 대신 답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질문들은 고독의 침묵 속에서만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조용한 방에 혼자 있는 것, 대화가 끊긴 공기 속에 머무는 것은 불안과 불편함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누군가의 삶을 기웃거리며 고독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고독을 덮을 뿐 그 본질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고독을 피하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으로 몰아넣습니다. 타인에게 기대고 관계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 그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결코 우리의 내면을 완벽히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고독을 연습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하루 10분,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 혼자 밥을 먹으며 내 감정을 관찰하는 것.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질문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고독을 견디는 연습은 곧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은 이미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인간 존재의 조건이자 그 조건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은 고통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잃고 실패합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아픕니다. 고통은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감정에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통이 삶의 예외가 아니라 필연적인 일부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해 다니려 하지만 그것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열심히 살면 보답받고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다르게 전개됩니다. 최선을 다해도 실패하고 사랑하는 이를 진심으로 대해도 떠나가며 아무 잘못 없이도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고통은 무슨 의미인가?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 두고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고통의 본질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고 바라고 추구합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새로운 결핍이 생겨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깊은 관계를 원하며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연쇄 속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이 모순된 구조가 충족되면 공허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운가 바로 삶이 고통인 이유입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은 강렬합니다. 우리는 약을 먹고 관계를 끊고 도피하거나 부정하며 고통을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외면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반대로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실체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방식은 다릅니다. 작은 상처에 오래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상실을 묵묵히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강함이나 약함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진실이 있습니다. 즐거운 순간이 아니라 가슴이 먹먹한 밤,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진실하게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견뎌낸 사람은 그 안에서 삶의 깊은 통찰을 얻습니다. 현대 사회는 행복을 강요합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라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고 여행을 가고 관계를 맺으며 행복을 쫓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표를 이루고 나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 걸까? 왜 이렇게 허전하지?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행복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항상 부재의 상태입니다. 행복은 욕망이 충족된 결과물이 아니라 결핍과 고통이 잠시 사라진 틈에서 느끼는 고요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던 몸이 나아질 때, 스트레스가 해소될 때, 불안했던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우리는 잠시 안도하며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행복은 영속적인 상태가 아니라 순간의 틈새입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욕망은 충족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욕망으로 증식됩니다. 첫 월급을 받으면 기뻤지만 곧 더 높은 연봉을 원합니다. 관계가 안정되면 새로운 감정을 찾거나 불만이 생깁니다. 이 끝없는 욕망의 연쇄는 우리를 결핍 속에 가둡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집니다.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잠시 멈춘 상태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은 적게 바라는 데서 옵니다. 이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욕망의 실체를 냉정히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지는 목표, 체면 때문에 쥐고 있는 욕망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대로의 삶을 충분히 누리는 마음이 행복을 가져옵니다. 커피 한 잔의 따뜻함, 평범한 하루의 고요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순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복이라 부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행복은 소유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는 감각입니다. 욕망이 사라진 상태를 허락하는 것,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어딘가로 달리고 있지만 문득 멈춰서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쫓는 이 목표는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걸까? 이 질문에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이지만 이를 견디는 것은 선택입니다. 현대 사회는 고독을 약점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SNS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주말을 홀로 보내는 모습은 어딘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려 하고 고독을 덮기 위해 소음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이 소음은 고독을 잠시 잊게 할 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은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데서 나옵니다.
고독을 견디는 연습은 단순하지만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루 몇 분이라도 홀로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외부의 자극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 타인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나를 단단히 지탱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평가나 기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자유롭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절박함이나 불안을 덜 느낍니다. 이는 고독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도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연습하는 삶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 내 안의 불안과 공허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중심을 알고 그 중심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고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고독을 견디는 연습은 곧 나를 온전히 살아내는 연습입니다. 고통은 삶의 불가피한 일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하는 이를 잃고 실패를 겪고 예상치 못한 불행에 맞닥뜨립니다. 고통은 때로 물리적이고 명확하지만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모호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형태가 어떠하든 그것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통을 외면하려는 본능은 강하지만 고통을 직시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는 종종 더 큰 고통을 낳습니다. 우리는 약물, 도피, 부정 혹은 무관심으로 고통을 덮으려 하지만 이는 고통을 잠시 미룰 뿐입니다. 고통은 외면할수록 더 깊어지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그 무게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직시하는 것은 단순히 아픔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흔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고통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현대 사회는 고통마저 비교하고 등급화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는 나아. 이런 말들은 고통을 상대화하지만 실제로는 고통을 겪는 이의 경험을 무시합니다. 고통은 절대적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그 차이는 강함이나 약함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맥락입니다. 고통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용기입니다. 고통 속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은 행복한 날이 아니라 가슴이 먹먹한 밤,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들이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존재로 만듭니다.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는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는 태도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견뎌낸 사람은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행복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과대 광고된 감정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성공, 소유, 성취와 연결 짓도록 배웠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나은 직장, 더 완벽한 관계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고 나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전부인가? 왜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걸까?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순간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결과물로 오해하지만 행복은 욕망과 결핍이 잠시 멈춘 틈에서 느끼는 고요입니다.
아프던 몸이 나아질 때, 불안했던 상황이 정리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히 걷는 순간, 우리는 잠시 안도하며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곧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들고 우리는 다시 결핍 속으로 들어갑니다. 행복은 적게 바라는 데서 옵니다. 욕망의 연쇄는 끝이 없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은 더 큰 결핍을 낳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삶을 충분히 느끼는 감각입니다. 커피 한 잔의 따뜻함, 평범한 하루의 고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복이라 부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충분함을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행복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집니다. 욕망을 쫓는 삶은 결핍을 강화할 뿐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작은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불러옵니다. 동양의 선불교나 스토아 철학은 행복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걸 느끼는 훈련이 부족할 뿐입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계획은 어긋나고 사람은 실망시키며 감정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은 거의 도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아침을 맞고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를 세우는 힘입니다. 받아들임은 체념과 다릅니다. 체념은 세상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받아들임은 세상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은 강한 마음입니다. 받아들임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기에 단단하고 상황을 직시하기에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마주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과거에 가두고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받아들임은 원인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내 안으로 통과시키고 그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방식을 찾는 일입니다. 이는 고독과 고통을 견디고 행복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열쇠입니다.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타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며 모든 불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임은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줍니다.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직시하며 지금 이 순간의 충분함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받아들임에서 시작됩니다. 받아들임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